안녕하세요. 웨드의 학교폭력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따, 떼카, 카감, 카톡 유령, 방폭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말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의 유형을 말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은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수법이 피해 학생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히는 등 아주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따돌림이나 성희롱을 당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좋아요,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신청을 누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온라인상에서 특정 학생에게 문자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서 정신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는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허위 정보 제공, 또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 협박과 강요, 갈취가 있고, 또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공포심 유발죄,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만큼 가해 학생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피해 학생의 경우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등의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이들이 특정 학생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니까 오늘은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사이버 협박과 강요, 갈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공포심 유발죄,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흔히 사이버 왕따라고도 하는데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는 카따, 떼카, 카감, 카톡 유령, 방폭, 허위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카따가 뭘까요? 카따는 카톡 왕따를 줄임말인데요. 아이들이 단톡방을 만들고는 특정 학생만 초대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초대했다가 특정 학생 몰래 다른 또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같은 반인 특정 학생을 개밥의 도토리,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난 소외감과 불안감,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떼카. 떼카는 뭘까요? 떼카는 아이들이 특정 학생을 단톡방에 초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욕설을 퍼부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욕설이나 험담의 글을 올리면 다들 맞아 맞아 하면서 덩달아서 온갖 욕설과 비방, 심지어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글을 올릴 틈도 주지 않고 올려댑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내 핸드폰에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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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나고 또 그 소리마다 다 나에 대한 욕설과 비방 그리고 패드립이 올라오는 글들이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음은 카톡 유령. 카톡 유령은 아이들이 단톡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놓고는 무시하며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고 마치 유령 취급을 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엄청난 수치심과 소외감 그리고 무력감이 몰려온답니다. 다음은 카감. 카감이 뭘까요? 카감은 카톡 감옥을 줄임말인데요. 방금 말한 떼카나 카톡 유령처럼 단체로 욕을 퍼붓거나 유령 취급을 해서 단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를 해대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또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 단톡방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서 그만하라는 글도 못 올리고 말 그대로 멘붕이 온답니다. 다음은 방폭. 방폭은 방을 폭파시킨다는 말을 줄임말인데요. 아이들이 단톡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놓고는 앞에서 말한 떼카와 카톡 유령, 카감을 일삼다가 일순간 일제히 대화방을 나가버리고는 피해 학생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참말로 어이가 없죠? 그리고 다음은 허위정보 제공. 허위정보 제공은 단톡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서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 학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테면 단톡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서 내일 에버랜드에 함께 놀러가자, 10시에 매표소 앞에서 보자 라고 약속해 놓고는 다음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특정 학생의 생일이 언제인 것을 알아내고는 그 학생에게 집에서 파티를 하도록 부추긴 다음 누구는 피자가 먹고 싶다, 누구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 또 누구는 치킨, 탕수육, 스파게티 등을 먹고 싶다며 잔뜩 생일상을 차리게 하고는 정작 생일날 아무도 오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피해 학생도 피해 학생이지만 생일상을 차려준 어머니는 뭐가 될까요? 요즘은 이렇게 피해 학생의 부모까지 대놓고 엿먹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따돌림을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특정 학생을 정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버 따돌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어이없게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냥 걔가 나대는 게 싫어서요. 전에 내 말을 무시했는데 보복하려고요.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요. 다른 애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을 뿐인데요. 라고 답합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엄마가 너무 학교에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아이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이버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이나 무력감은 물론이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까지 악화돼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왕따를 당한 나머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한두 대 맞으면 물리적 폭력보다 이런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즘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와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가해자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빨리 얘기해서 함께 해결하자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이 울리면 불안한 표정으로 황급히 장소를 옮긴다든지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든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든지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고 학교폭력 때문에 저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몸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골절이 드는 등의 위상이 없어서 피해를 당한 학생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놀라서 단톡방을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화면부터 캡처해 두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좀 논다는 애가 뭘 하자고 하면 재밌겠다며 푸턱대고 동조를 하거나 동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단체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남이 누구를 욕하거나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사이버 학교폭력 중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허위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사이버 협박과 강요, 사이버 갈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